1마일을 뛰었다. 2마일을 뛰었다. 5마일을 뛰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피커에서 뉴욕 뉴욕 노래가 쾅쾅 울려 나오고 대포가 발사되고 그에 맞춰 마라톤의 각 웨이브들이 공식적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레이스가 시작되었던가 내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콘서트를 관람 중인데 해적이 침입했다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동과 담 쌓고 살던 심슨 가족 작가의 마라톤 완주를 향한 미친 도전기를 그린 조엘 코언의 마라톤에서 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조엘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의 작가로서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무실에는 늘 감자칩과 탄산음료가 쌓여있고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자칩을 뜯으며 회의를 하는 운동 실력은커녕 운동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런 아저씨이죠. 그런 그가 갑자기 달리기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를 달리게 만들었던 그 책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 그 책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일 수 있겠죠. 달리기에 단 1도, 소질은커녕 흥미도 없던 그는 달리기로 결심한 그 다음날 새벽 동네에 조깅을 시작합니다. 저도 독일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오며 가며 만나는 많은 조깅러들을 보며 뛰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뛰어봤는데요. 진짜 발목을 땅에 숨어있는 수많은 지신들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와 진짜 조엘의 말처럼 뛰다가 어디 누워서 죽기 딱 좋은 장소를 찾을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조금씩 성장을 거듭해 갑니다.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더니 5km 마라톤에 출전하여 기록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5km를 달렸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달리기에 그리고 마라톤에 빠지게 되죠. 이후 그는 훈련 앱을 깔고 달리기 장비들 예를 들어 조깅화, 조깅 바지, 셔츠, 기록 측정 앱이 달려있는 시계 등을 알아보고 자신에 맞는 장비들을 선택하고 부상에 대비하여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며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망의 마지막 달리기 목표인 42.195km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을 합니다. 뉴욕 마라톤이 그의 첫 풀코스 마라톤이었죠. 구구절절 그의 좌총우돌 마라톤 준비기, 도전기, 그리고 과연 그의 성공기, 과연 그는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조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달리기라는 것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따로 헬스장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여느 운동처럼 장비들이 필요하지도 않죠. 물론 이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상 없이 꾸준히 달리고자 한다면 조엘처럼 옷부터 신발 등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겠지만 말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라톤이라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 책에서 조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놓는데요. 본인이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더불어 필요했던 것들, 본인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얘기해주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마라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작가 본인이 마라톤을 수십 번, 수백 번 뛰어본 달리기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운동학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관절이 달리기에 중요하고 그 관절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하며 준비 운동은 어떤 것이 좋으며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라토너들에게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성장기, 체험기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준비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과 지식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가벼웠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요?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답을 드릴까 합니다. 그는 뉴욕 마라톤에서
26,782등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쾌하게 2013년 뉴욕 마라톤에서 나는 우승을 놓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유쾌한 답변 아닐까요? 사실 제목만 봐도 그의 재치에 무릎을 치게 하는데요. 마라톤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이죠. 왜 굳이 지는 법이라는 제목을 지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마라톤이라는 것이 본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를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어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극소수의 달리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마라토너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옆에서 뛰고 있는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우승을 차지해야 할 필요도, 그러한 목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뛰고 함께 도전하고 있는 동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앞서 달렸던 본인의 기록을 이기면 될 것, 굳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렇기에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으로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달리기가 이렇게 좋으니 꼭 뛰어봐라 하는 강요가 없으니 부담도 없고, 그러면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니 독자의 성장에도 좋고, 무엇보다 유쾌하고 읽는 동안 즐거웠던 조엘 씨의 이야기, 마라톤에 관심이 굳이 없더라도, 달리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힘든 걸 굳이 왜 뛰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엘 씨의 좌충우돌 마라톤 이야기를 만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